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그럼 이 사람이 분할 후의 면적이 그 분할 후의 면적이에요. 그거는. 자, 왼쪽도 얼마 되고 60 이상, 오른쪽도 60 이상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요렇게 안 되면 분할 못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자, 그럼 여기 60, 60이 되려면 자, 분할하기 전엔 최소 얼마 이상은 돼야 되지? 120. 그렇지.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숫자는 분할 후의 면적을 가지고 시험에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할 후의 면적이 한쪽은 60이 되는데 한쪽은 50밖에 안 된대. 그럼 분할할 수 없다라는 뜻이야. 둘 다 분할 후의 면적이 60 이상은 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요 숫자를 내요. 주거적의 분할 제한, 자, 최소 분할 면적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분할 제한 면적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얼마? 60. 숫자가 다 달라요. 자, 2번, 3번 묶으세요. 2번, 3번은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동일해요. 얼마로 나와 있죠? 150. 묶어버려 그냥 두 개. 자, 묶으시면 되고 녹지는 200이에요. 자, 일단 여기까지는 외우세요. 기타는 놔두시고. 기타 나중에 이제 보완하면 되니까 주상 공록 가지고 주로 나오죠 시험에. 그래서 자, 주거지역은 60. 최소 분할 면적 60제곱미터 미만으로는 분할 못한다 이런 뜻이고, 만약에 이 지역이 이 건물이 있는 지역이 대지를 분할하려고 했더니 이 지역이래. 상업지역, 자 그리고 공업지역이래.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럼 경우의 수를 줄 수 있잖아요. 그럼 얘네는 묶어서 최소 분할 면적을 얼마로? 150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이건데 우리가 묶어서 외울 거예요 나중에. 많이 듣고 외우시면 돼.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자 분할 제한 면적이 가장 큰 게 어디예요? 녹지예요. 얼마에 그러면 200. 제곱미터 미만으로는 분할 못하는 거예요. 그럼 분할을 할 때는 얼마 이상? 200 이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틀리면 안 돼요. 100% 맞춰야 됩니다. 자, 이게 어떻게 주냐면 이렇게 줘요. 자, 건축법상 용도지역별 분할 제한 면적이 가장 큰 지역은 어디냐 이렇게 물어봐. 그럼 녹지죠. 가장 크잖아요, 여기가. 그다음에 분할 제한 면적이 가장 작은 지역이 어디냐? 주거지역이다. 이렇게 됩니다. 얘네를 가지고 순서로 한번 잡아보세요라고 나올 수도 있어. 분할 제한 면적이 가장 큰 지역부터 가장 낮은 지역으로 연결된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지역은 어디가 되고요? 녹지. 두 번째 큰 지역이 상업지역, 공업지역이고 가장 작은 면적이 주거지역입니다. 대답할 수 있죠? 그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 분할 제한 기준은 놔두시고 그건 뭐 따로 안 봐도 상관없고요. 자, 4번 내려갑니다. 높이 제한. 자, 높이 제한은 우리가 두 가지예요. 자, 제목엔 밑줄 그으셔야 돼. 건축물의 높이 제한. 여기다 건축물을 건축할 때 높이를 규제한다는 거죠, 건축법으로. 그래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1번에 가로구역에서의 높이 제한, 일단 밑줄을 그으세요. 두 가지 형태로 규제합니다. 자, 한 장을 넘겨볼까요? 자, 한 장 넘기면 2번에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거기도 밑줄. 자, 그럼 몇 가지 형태로 규제한다는 게 지금 보이시죠? 두 가지예요. 자, 건축물의 높이 제한. 높이 제한 그럼 틀을 잡아야 돼, 틀을. 자,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쭉 나눠서 보셔야 돼, 먼저. 하나는 거기 나와 있는 가로구역. 자, 가로구역에서 높이 제한하는 경우가 있고, 자, 두 번째는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이게 두 가지 형태로 규제를 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가로구역에서 높이 제한을 먼저 보실까요? 얘네 두 개를 합쳐서 뭐라 그래요? 얘네 두 개 합쳐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라고 해요. 높이 제한하는 건 규제잖아요. 그죠? 건물을 높이를 규제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자, 용적률도 있긴 하지만 건축법으로 한 번 더 규제를 더한다라고 보시면 돼. 그 규제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로구역에서 높이 제한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가로구역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우리가 하나의 도시를 만들 때 이게 도로 같은 걸 먼저 설치하면서 만들지, 이렇게.
자, 도로 같은 걸 설치하면서 이렇게 쭉 만들면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이 생겨요, 안 생겨요? 자, 보세요. 자, 여기 도로를 쭉 내면서 하나의 도시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앞에도 도로가 나고 뒤에도 나고 옆에도 도로가 나는 구역이 생기지. 하나의 도시의 최소 단위야, 이게. 이거를 가로구역 이렇게 부르는 거야. 가로구역이 뭐예요? 그러면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 요 지역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건물 하나 짓습니다 라고 할 때 최소 단위인, 하나의 도시의 최소 단위인 가로구역부터 규제를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가로구역이 우리가 서울특별시 하나의 도시에 몇십만 개 있어. 너무 많아. 우리가 있는 학원이 있는 건물이 있는 이 지역도 가로구역이 맞습니다. 도로 다 둘러싸여 있잖아요. 최소 단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너무 많기 때문에 허가권자한테 권한을 주긴 했어. 자, 허가권자한테 뭐라 그래? 필요하면 지정하세요라고 하는 거야, 규제를. 근데 이거는 머스트가 되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지정해야 한다 그러면 허가권자가 다른 일은 하나도 못하고 맨날 뭐만 하고 앉아 있어야 돼. 그렇지, 가로구역에서 높이만 지정하고 있어야 되니까 이거는 세무패시야. 그냥 권한 준 거예요. 허가권자한테 필요하면 A라는 가로구역에서 높이 지정을 굳이 할 필요가 있다면 그런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정 하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일단 허가권자가 주인공이 돼요. 이 가로구역에서 높이를 누가 정할 수 있어요? 물어보면 누가 지정할 수 있다? 주인공은 우리가 미치고 나야지. 행정청유의 주인공은 허가권자니까. 그래서 맨 앞에 허가권자가 등장을 해요. 지정권자 옆에 291페이지 동그라미 1번. 자, 허가권자는 가로구역이라고 써 있습니다. 가로구역 옆에 써 있어요.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이라고 써 있죠. 그럼 가로구역은 요거예요. 요거. 뭐로 둘러싸인 부분? 자,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들을 말하는 거야. 여기도 도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가로구역, 여기도 가로구역, 여기도 가로구역, 전부 다 가로구역이죠. 너무너무 많아. 그럼 여기서 허가권자인데 지정하여야 한다 그러면 맨날 이것만 하고 앉아 있어야 되니까 맨 끝에 가면 가로구역을 단위로 해서 건물의 높이를 지정할 수 있다고 써 있잖아, 지금. 거기다 밑줄 그어야지. 그러니까 재량권 주는 거예요. 필요하면 지정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지정공고할 수 있다. 자, 그리고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허가권자가 전문성 있나요, 없나요? 그럼 심의 거치는 거 맞죠? 2번은 심의만 동그라미 쳐. 지정할 때 자, 건축인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건 뭐 논점도 아니야.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공개공지 공부했나요? 공개공지. 지난주에 공개공지 공부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했잖아, 우리 같이. 나 혼자 아니고 우리 같이 했잖아, 우리. 그럼 우리 보면은 자, 여기서 요 A란 가로구역이 있어요. 여기에 갑돌이가 건물을 지으면서 공개공지를 설치했대. 자, 을승이도 건물 똑같이 지어. 자, 그리고 공개공지 설치 안 했대. 이 두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보셔야 돼. 그러니까 여기 A라는 가로구역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여기를? A라는 가로구역이 있으면 여기 허가권자가 지정했어요, 건물의 높이를. 얼마로 지정했냐면 50m로 지정했어, 50m로. 자, 그럼 이현의 건물 짓는 갑돌이 을순이는 전부 다 높이를 몇 메다에 맞춰서 50m, 초과하는 건물을 못 짓죠. 다 50m로 다 맞춰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공부한 공개공지를 설치하게 되면 착한 일이 했다 그랬잖아요. 착한 일이 했으니까 완화시켜준다고 배웠다고 우리가. 그 중에 하나가 높이 제한이 있어요. 1.2배를 완화 적용한다고 배웠어요. 그러면 50m 곱하기 1.2배면 60m 되지 않나요, 지금? 그럼 이 사람은 얼마까지 올릴 수 있어요? 60m까지 건물을 건축할 수 있지, 높이를. 자, 이 사람은 공개공지 설치 안 했죠? 그럼 50m로 그대로 건축을 해야 되겠지? 그럼 결론.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서 건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가 맞아요? 동일하게 정해야 한다가 맞아요? 거기 써 있네. 그 지문이 잘 나와, 시험에. 그러니까 지정 방법 3번. 자,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거기다 밑줄 건물의 높이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그러면 X.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해하고 정리하는 거야, 이해하고. 다르게 정할 수 있다가 맞는 거고요. 자, 한 장 넘겨볼게요. 가로구역은 요걸로 마무리하시면 돼요. 자, 292페이지. 자, 2번입니다. 여기가 조금 복잡한데요. 자,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입니다. 다시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자, 1번의 밑줄, 2번의 밑줄. 자, 여기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은 두 가지 형태로 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틀을 먼저 잡는 게 중요한데, 자, 1조권 확보에 쉽게 말하면 1조권 확보. 여러분 1조권 보호하는 거 중요하죠, 그죠?
그렇지. 그럼 높이를 뭐 용적률이라든가 다른 규제에만 맞게 건물 지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일조권을 보호를 못 받을 수도 있죠. 그 규제를 한 번 더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자, 1조 등의 확보라는 얘기는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그 지역이 거기 밑주거예요. 1번에 전용 주거 지역. 이거 아셔야 돼요. 자,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자, 지금 개념 잡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밑주거시라는 얘기예요. 여기다 전용 주거 지역과 일반 주거 지역. 그 다음에 공동주택 밑에 2번 공동주택 여기다 밑주거시면 돼.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라고 그래요. 다시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그럼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은 몇 가지 형태로 규제한다? 두 가지. 하나는 어디에서? 자, 이거 읽어보세요. 무슨 지역? 아, 전용 주거 지역, 일반 주거 지역 두 군데에서는 자, 일조권 보호할 필요가 높은 지역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우리가 자,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주거 지역이요. 세 군데로 세분돼요. 자, 전용 주거 지역이 있고 일반 주거 지역이 있고 준 주거 지역이 있어요. 세 군데. 전일준이라고 배울 거예요. 여기서 자, 준주거 지역은 상업 기능이 들어올 수 있어. 주거 기능 말고도 업무 기능이 들어올 수 있어. 그래서 여기는 순수 주거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안 들어가. 그래서 주거 지역 중에서 몇 군데 들어가는 거예요? 두 군데만 들어가는 거지. 그럼 여기는 순수 주거 기능을 자, 수행하는 지역이니까 상시 거주 공간이거든. 그러면 상시 거주 공간이면 햇빛이 항상 들어와야 돼요?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들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법에서. 그럼 이 두 군데는 상시 거주 공간이기 때문에 자, 이걸 연결하세요. 요 안에 짓는 건물은 전부 다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대답하셔야 돼. 어떤 건물 짓든 상관없어. 무조건 규제하는 거야. 그럼 여기는 1조권을 보호할 필요가 높은 지역이에요, 낮은 지역이에요? 높은 지역이라고 보는 거예요, 법에서. 그래서 여기는 1조권 보호해라 이렇게 하는 거지. 그 규제에 들어간다. 두 번째는 어느 주택? 자, 공동주택이면 대표적으로 아파트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아파트 동간거리 유지할 필요 있어, 없어? 있어. 그 얘기야 지금 요거. 그래서 공동주택도 1조 등의 확보에 대한 높이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1조 등의 확보에 대한 높이 제한은 몇 가지 형태로? 두 가지 형태로 규제하는 거죠. 하나는 지역, 이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높이 제한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독주택에 비해서 단독은 좀 낮잖아요. 1조권 보호를 특별히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동을 여기다 너무 높이 지어버리면 옆에 있는 동이 따닥따닥 붙여져 지요. 이렇게. 여기서 햇빛이 들어와. 그럼 여기 있는 사람 햇빛 보지만 여기 있는 사람 햇빛 못 보지. 어느 정도 동간거리 띄어라. 요만큼 띄어서 건물 짓거나 더 띄어라. 여기 있는 사람도 1조권 보호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해서 규제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 요 두 가지 지역인데 요게 잘 나와요, 시험은. 여기는 이제 예외 조항만 보시면 돼. 둘 다 하려고 그러지 말고 전용 주거 지역, 일반 주거 지역 놓치시면 안 돼. 그러면 전용 주거 지역,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두 군데. 자, 기억번 내려가 보세요. 기억번에 뭐라고 써 있죠? 거기도 밑주거 해야지. 그 높이 제한하는 방법이거든. 정북 방향으로 거리에 의한 높이 제한이 원칙이야. 그 니은번은 정남 방향이 예외예요. 그러니까 기억 옆에다가 원칙이라고 써놔. 원칙. 그 옆에, 기억 옆에. 거기다 써놓고 니은번은 예외라고 써놔요. 근데 여기는 예외는 거의 안 나와요. 원칙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두 군데 지역을 준단 말이에요. 본시험 가면. 전용 주거 지역, 일반 주거 지역 줘요. 지문을. 그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어. 그러면 여기서 전용 주거 지역과 일반 주거 지역은 자, 1조 등의 확보에 의한 높이 제한 규정 적용되는 거 맞죠? 그럼 어떻게 적용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밑에 있는 걸 가지고 대답하셔야 돼요. 정북 방향으로 일정 거리 이상 띄어서 건축해야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자, 여기서 보시면 이게 여기 대지가 이렇게 있어요, 대지가. 자, 근데 이 대지가 어디 있냐면 전용 주거 지역 안에 있는 대지야. 또 일반 주거 지역 안에 있는 대지야. 여기다 건물 짓는 거지. 그러면 전용 주거 지역과 일반 주거 지역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 적용돼요, 적용되지 않아요? 적용되죠.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기준점 잡을게요. 자, 여기가 다른 대지죠, 여기가. 자, 인접대지지. 근데 정북이야, 북. 자, 북쪽에 있는 대지가 기준점이 돼. 정북이라 그래, 북쪽. 그냥 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가 남쪽이란 말이에요, 반대쪽이. 그러면 자, 높이 제한 하는데 일정 거리를 띄어서 건물을 지어야 돼. 그때 정북 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이 여기지.
북쪽에 있는 대지가 여기 있고 경계선은 여기잖아요. 여기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이렇게 띄어서 건물 지라는 얘기. 이렇게 띄어서. 그 띄어야 되는 방법이 밑에 박스에 있어요. 자, 보면서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읽어드릴까요, 제가? 자,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물의 높이는 일조등의 확보를 위해서 정북 방향, 그다음 밑줄, 정북 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거리에 따라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자, 그 바로 밑에 있는 게 구체적인 높이 제한하는 방법인데 A번을 보세요, 박스 안에. A번 보시면 높이 몇 메다라고 써 있죠? 9m 이하인 부분까지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뛰는 거예요. 1.5m 이상. 자, 두 번째 B번이에요. 높이 9m를 초과하는 부분이라고 써 있죠. 그러면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물의 각 부분에 해당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에 얼마 이상? 2분의 1 이상 띄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설명을 좀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다 건물을 짓습니다.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안에다 건물을 지어요. 이럴 때 일단 띄어야 되는 기준점이 어디부터?